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참 좋은 공부가 대상적 경험하고 의식 자체의 경험, 남을 경험하는 거하고 자기를 경험하는 거. 나하고 남 사이는 미음자 하나가 있고 보네. 근데 남을 경험하는 거하고 나를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 사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남을 경험하는 것은 도사인데 나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고 아직까지 미약하다. 이것을 창대하게 길러가는 게 공부다. 이렇게 딱 초점이 지금 잡히죠. 공부의 초점이. 네. 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알아차리기의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리기를 모든 대상적 지식 및 경험과 구별하기 위하여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비대상적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상적 경험과 비대상적 경험. 들어오나요? 이거를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존재 경험이라고 해요. 이렇게 현상 경험하고 존재 경험, 본질 경험. 지금 차이점이 이해되십니까? 아주 약하지요? 본질 경험에 대한 감각은 되게 약하지요? 그거를 이렇게 길러가는 게 이제 우리 공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알아차리기 그 자체가 대상적 경험은 아니지만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없다면 경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 자체가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알아차리기는 비대상적이며 투명하고 아무 색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시간 할 때마다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그 말이죠. 그죠? 의식은 형상이 없다. 야, 그래서 공이라고 해요. 공. 그래서 의식을 딱 부러지게 공이라고 불러. 이거는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명백한 대상이 전혀 없으며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대상이 전혀 없으며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텅 빈 배에 공을 가득 채워. 텅 빈 배에 공을 가득 채우고 만선 공재 만선 배에다가 꽉 채운다. 공을 실을 제자 월명기 텅 빈 배에 공을 가득 채우고 달빛 아래 돌아온다. 지금 제가 어느 19절을 말하고 있죠. 요 시가 말하는 경지가 의식 자체로서 스스로 충만한 텅 빈 충만의 그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되게 아름답다. 되게 아름답다. 텅 비었는데 되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요 자체가 본질 자체가 행복.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특이한 경험입니다. 현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특이한 경험.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꽉 차 있는, 텅 비었는데 꽉 차 있는 경험. 대상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득 어떤 경우에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니까. 그걸 도노라고 합니다. 없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미혹되어 있다가 문득 돌이키는 거.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도 같아요. 그죠? 문득 돌이키는 거. 자, 조금 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경험에서 가장 명확한 요소이면서도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의 자각입니다. 항상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돌이킨다. 그래서 아 그래 이거지, 이거 있던 거지 하고 한번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이겁니다. 따라서 이는 카슈미르 시바 철학 전통, 지금 루퍼트 스파이라가 카슈미르 시바 철학 전통 하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잘 숨겨진 것보다 더 숨겨져 있으면서도 가장 명백한 대상보다 더욱 명백한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겼는데 꽁꽁 숨기는 방법은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잖아요. 이 세상에 미로가 많지만 최고의 미로는 사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은 아니 길이가 짧나요? 그러니까 미로는 길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길이니까 아예 길이 없는 그 사막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못 알아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만 잡아봤기 때문에 그 전체를 놓치는 것이다. 그런 한번 알아차리면 항상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또 지금 낮이라서 가렸지만 우리 머리에는 여전히 별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한번 확인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고 산다. 믿고 산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자,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2페이지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자,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행이란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의식의 경험의 전면으로 나오게 하고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의 경험이 배경으로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도몽상을 바로 잡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보통 사람한테는 대상적 경험이 앞에 있고 이 순수 본질에 대한 경험은 뒤에 희미하게 피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자각의 경험은 앞에 전면에 나서게 하고 이 대상적 경험은 오히려 그 뒤에 깔리게끔 이렇게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전도몽상에서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분의 메시지네요. 자, 그래서 순수한 알아차리기의 경험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나 바라는 평온함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십시오. 요 말을 우리들은 그동안에 화두 놓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 말을 알아차리기를 알아차리십시오. 요 말을 바꾸실, 화두가 항상 뒤에 숨어 있고 앞에 경험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화두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항상 화두 속에서 이걸 보십시오. 화두를 확립해. 알아차리기를 확립해요. 그리고 화두를 확립한 상황에서 이걸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모든 것이 있는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화두 자리가 델타가 그 강에 있는 삼각주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듯이 강 한복판에 삼각주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듯이 화두 자리에 앉아서 이 의식의 자각 속에서 흘러가는 만물을 보시면 부처님처럼 재행무상, 제법, 무아, 근데 빠지면 일체계고 안 빠지면 열반적정.
그 말이 부처님이 이 삼법인을 말씀하신 그 자리가 요 지금 피안의 자리. 가자 피안에 가자 피안에 다 왔네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 것처럼 우리들도 공부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걸 바꾸는, 내가 현상 속에 있으면서 이걸 찾았다는 것을 뒤집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홍수가 나면 막 떠내려가는 것 속에 돼지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뭐 뿌리 뽑힌 나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나도 있었다고. 그래서 휩쓸려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가 삼각주지? 그래서 한번 떠내려가다가 발을 한번 쑥 디뎌본다 이거지. 그럼 그 자리가 땅이다. 알고 봤더니 요거 제가 그때 30cm 됐던가. 홍수 난 것처럼 보였지만 물의 깊이는 30cm밖에 안 되더라. 그냥 툭 서면 바로 그 자리가 이미 삼각주더라 하고 제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휩쓸려 가다가 한번 돌이켜가지고 어디가 삼각주지 하고 철푸덕 한번 딱 서본다. 그러니까 그 다성 유영모 선생님은 인간이 선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기는데 인간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I는 아이다. 선다. 아이다. 뚝 서면 발밑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한자에 보면 인간이 서는 것을 뭐라 했냐면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고 중간에 만물이 있는데 인간은 홀로 서서 왕이 된다. 한자 이해되나요?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있는데 인간은 딱 선다. 인간이 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자각.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십시오. 화두, 의식 자체. 화두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됩니다. 조금 더 읽으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영적 전통에서 알아차리의 경험은 의식, consciousness 또는 알아차림, awareness라고 불립니다. 자, 여러 영적 전통에서 알아차리기의 경험은 의식,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본심 혹은 성품, 여기서는 의식 혹은 알아차림, 깨어있음이에요. awareness. 깨어가지고 보고 아는 거, aware. 깨어서 보고 아는 거. 그걸 awareness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어렵지 않죠? 예. 그 오른쪽 페이지 5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깨달음, 영어로는 enlightenment. light가 빛이죠. lighten 하면 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enlightenment. 불이 들어오는 것.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을 영어로 번역하면 enlightenment. 그러니까 광명이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 예. 깨달음이나 자각은 또 awakening. awakening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awakening.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자각은 충분히 힘들게 수련하거나 충분히 오래 명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이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오랫동안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이렇다는 사실을 한번 이렇게 알아채는 것. 요게 지금 깨달음입니다. 오래 걸리는 건 뭐냐? 그동안에 에고로서 살아왔던 습관을 이제는 이 빛으로서, 의식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쪽으로 습관을 튜닝하는 거. 습관을 다시 바꾸어가는 거. 그거는 시간이 습관이니까. 습관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기가 누구인가에서 에고가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텅 비어있는 충만인, 텅 빈 충만인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은 도노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후에 습관 바뀌는 것은 점수, 보림입니다. 그런 이야기. 근데 희한해요. 서양인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다음에 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 한 문장 나는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있나요? 네. 나는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자, 소리를 알아차리죠. 맞아요? 소리 알아차리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가 아무개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공간이 소리가 일어나면 공간 자체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왜냐? 내가 그 공간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지요. 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공간이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알아차림 자체입니다. 이 말이나 나는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 자체입니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두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을 저 같으면 좀 느낌이 화두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 알아차림 한다 이 말이 공간에 하여튼 마음의 눈이 이 공간에 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카페도 창이 좀 톡 트진 시야가 좀 넓은 카페에 가면 기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공간이 열리는 느낌이고 뭐 좀 이렇게 건물 옥상 혹은 강가 좀 터진 공간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찾아가서 앉아있게 되는 공부 과정에서 가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툭 터져가지고 어디까지 나라고 할 수 없는 텅 빈 충만이 항상 느껴지는 그러니까 화두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항상 열린 공간에 가 있다. 그리고 딱 닫힌 데 가면 답답하다. 그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익숙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닫힌 데 가면 내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확 이렇게 덮어쓰는 느낌? 그거를 좀 예민하게 캐치한다 이거죠. 그리고 얼른 나온다 이거죠. 그때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게 또 나도 대꾸하고 점점 먹구름이 더 깊어지는데 어느 순간 딱 알아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얼른 싹 벗어나버린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간 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그냥 툭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단 피하는 거지. 처음에는 공간 이동이 하나 이야기다. 근데 갈수록 그 구름이 이 전체는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 좌선의 힘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좌선을 오래 했더니 생각과 감정은 올라오지만 이거를 다 덮지는 못한다는 것을 점점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즐기게 되는 먹구름을 가만히 보면 기묘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제 즐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56페이지 중간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자는 분명히 나입니다. 즉 알아차림을 알아차린 자는 I awareness, 나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참 말이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알아차리기 또는 알아차림 그 자체는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셀프 어웨어. 그러니까 의식은 결국에는 자기 의식입니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셀프 어웨어. 의식이 자기를 스스로 의식하는 것. 셀프 어웨어입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나듯이 알아차림도 스스로를 압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아차립니다.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을 알기 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야기한 사이간자. 요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자각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각한다. 이게 지금 옛날에 한참 열심히 화두 들 때는 눈 뜨자마자 화두 챙긴다. 화두 챙긴 상태에서 현상을 맞이한다. 그러면 훨씬 더 현상에 대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약해지는. 그때는 그랬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두 챙기고, 그 중간에 한 번씩 챙기고, 몇 번 챙겨. 밤 자면서 있네 하고 자.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좀 보냈더니 화두가 항상 있는 거 안에서 사물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전부 습관이에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책 읽었잖아요. 화두가 없으면 금방 다시 옛날로 빠꾸하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근데 화두가 있으면 놓쳤네 하고 알아요. 자기가 화두 놓쳤네 하고 알아. 그래서 탁 돌이키자마자 다시 또 자각이 또 불이 탁 들어와. 그리고 어두워지면 놓쳤네 하고 또 착 한번 해. 근데 갈수록 횟수는 줄어들고 나중에는 안 해도 항상 깨어있는 것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화두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지. 근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됩니다. 화두 없이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 근데 어쩔 수 없이 화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느끼는, 화두 들고 있는 사람은 느껴요. 놓치면 어쩌냐면 느껴.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스물스물 좀 어두워. 좀 약간 우울하고 마치 그 흐린 날씨 같아. 자, 기분에, 보통 사람은 그날의 기분에 굉장히 좌우돼요. 컨디션이. 맞아요? 컨디션이 그날의 기분에 많이 좌우돼요. 화두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기분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화두 없이도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건기가 땅바닥이라서 한동안은 공부할 때는 수행을 철저하게 한다고 딱 마음 먹고, 그리고 화두가 놓치면 벌써 기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보여. 지금 보세요. 상황에서 이 현상을 보느냐 본질을 보느냐의 인간의 삶은 현상만 보면 기분에 좌우되는 삶, 본질을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딱 이것이, 이렇게 여여부동한 이것이 딱 이렇게 있어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병이에요. 병, 또 재산상의 큰 손실, 또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와도 본질을 보는 사람한테는 또 이것이 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눈이 본질에 가 있느냐 현상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모든 게 본질 입장에서 현상을 다루어야 돼요. 다시 움직이지 않는 본질 입장에서 그냥 예민하게 깨어서 현상은 다 살피고 있어야 돼요.
마조스님을 우보 호시. 행동은 소처럼 느릿느릿한데 눈은 호랑이 눈처럼 항상 명료하게 깨어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 입장에서 현상을 살피고 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